역사의 분기점에서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에는 분기점이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한 국가는 번영하고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그릇된 길을 선택한 국가는 쇠퇴하거나 멸망하고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게 된다. 분기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은 늘 주어지지 않는다. 그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려 하여도 돌이킬 수 없다.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봐라. 한국은 현재 분기점에 놓여 있다. 역사에는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죠. 잘 될 수 있는 길, 못 될 수 있는 길. 그런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죠. 그리고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은 역사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국가만 그런 건 아니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요. 부동산이나 주가, 주식 이런 거 투자할 수 있겠죠. 싼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싼 시기에는 마냥 쌀 것 같고 한없이 빠질 것 같지만 또 어느 시점 되면 올라가죠. 그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나중에 비싸게 사게 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을 늘 볼 수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투자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투자 시점을 놓치면 더 먼저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죠. 그래요.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사례를 봐야 되겠죠. 조선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죠. 조선은 일본 메이지 유신과 같이 개혁을 하지 못해 결국 멸망하였다. 일본은 1850년에서 1870년 사이에 개혁을 했죠. 서구의 서양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도 서양처럼 발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개혁을 했어요. 조선은 하지 않았죠. 조선은 몰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도 뭐 그 여러 사건이 있었죠. 1866년에 뭐 에로 사건도 있고 서양의 힘을 알았겠죠. 근데 한쪽은 빨리 배워서 계획을 해서 우리도 서양 국가처럼 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죠. 오랑캐들이라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래 생각한 거죠. 개혁의 기간이 주어졌던 거죠. 조선도 난데없이 당한 건 아니죠. 멸망한 건 아니죠. 1882년 개혁하고자 하는 세력은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세력이 너무 미미하여 실패하였다. 비록 세력이 미미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 최고 지도자인 고종이 개혁하고자 하여 개혁파에 힘을 실었다면 개혁은 성공하였을 것이며 일본과 같이 번영하며 식민지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세력이 너무 미미했죠.
당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자들이나 또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 서민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았죠. 그 세력이 실로 미미했죠. 동학농민운동을 보면 알잖아요. 서민들도 그냥 문 닫고 살자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비록 세력이 미미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 최고 지도자인 고종이 개혁하고자 하여 개혁파에 힘을 실었다면 개혁은 성공하였을 것이며 일본과 같이 번영하며 식민지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도 뭐 소수가 그 개혁을 시도하면서 했지 뭐 다수가 뭐 개혁하고자 했던 건 아니죠. 하면 한다는 거예요, 소수가. 그 주도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조선은 안 했다는 거죠. 마지막 시점까지 놓쳐버렸죠. 1897년 한참 지나죠. 15년이 흐르죠. 열심히 개혁했으면 그래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요. 1897년 고종이 광무개혁이라고 불리는 개혁을 시도하긴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냥 인식을 했겠죠. 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가요? 시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의 분기점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돌이키기 힘든 법이다.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기간이 있고 최종 시한이 있다. 그 시점을 놓치면 끝이다. 비단 국가의 운명에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요. 아까 설명했죠. 1945년 미 군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또다시 역사의 분기점이 들어섰다. 그때 만약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인사들이 좌파 인사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한국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며 현 시대 한국을 있게 한 시장 지배시대 제도는 현 시대의 제도죠. 수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하에서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면 좌파 인사들은 다 죽이려 하는데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됐겠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우파 인사들도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판 붙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는 한국이 세워졌고 저 북쪽에는 북한이 세워진 거죠. 만약 그 시점에 우파 인사들이 투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뒤집으려 해도 힘들었을 테니 투쟁에도 투쟁 시점이 있는 법이다. 공산화돼 버리면 어떤가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베네수엘라나 북한을 보세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뒤집으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뒤집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많은 것을 잃었죠. 고통과 절망 속에 살면서 가난 속에 살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960년) 4.19 사태가 일어난 이후 한국은 혼란에 빠지며 다시 분기점에 들어섰다.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하야를 했죠. 혼란이 왔죠. 현 시점에서도 어떤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혼란이 왔는데 뭐 다르겠냐는 거예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혁명을 일으켰고 박정희 대통령의 반란은 혁명이라 얘기할 수 있죠. 반란이나 폭동은 혁명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뒤에 결과를 보면 혁명이 맞죠.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잖아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수출 중심의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결과 한국은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만일 그 시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바른 경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한국에 심는 일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잘 안 되는 기간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부는 그 기회를 잘 살렸던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번영의 기틀을 만드는 게. 그래요. 또 시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가요? 서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려고 하죠. 잘 안 되잖아요. 선구자였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되게 싫어하죠. 아주 악인들로 악인이라 생각하고 악인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야지 한국을 있게 한 한국의 제도를 부정할 수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국은 역사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원래는 이러한 분기점에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크게 유행하였고 우파 인사들은 좌파 인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며 그 틈을 타서 좌파 인사들의 세력이 크게 확장하였다. 여러 가지 견해를 유포하면서 한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린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악인으로 만드는 거죠. 또 특히 또 한국을 세운 우파 인사들을 친일파라면서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이 세우고자 한 수립하고자 한 한국과 그 한국을 있게 한 한국의 제도를 부정할 수 있잖아요. 뻔한 말인데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좌파 인사들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죠. 하지만 현 시대는 조선 시대와는 다르게 우파 인사들의 세력 역시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입장을 못 정한 사람들도 많지만 좌파 인사들의 세력에 우파 인사들의 세력이 밀리지 않죠. 더 세면 셌지. 집회 보면 알잖아요. 지금 보면 우파 인사나 좌파 인사는 어떤가요? 거리에 나오지만 우파 인사들이 2배 이상 많잖아요. 둘 다 다급하겠지만 그 세력은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조선시대에는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세력이 너무 미미했잖아요. 근데 개혁했으면 좋았겠죠. 앞으로 수년간의 선택을 기로해서 혼란을 겪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바른 길을 선택해보자. 그리고 역사의 분기점이죠. 좌파 인사들이 그래요. 거의 일당 독자듯이 일당 독재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의 권한도 무시하면서 분기점에 서버린 거죠. 그래요. 현 시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현 시대는 최근에 도래한 거죠. 수천 년을 이어가겠죠. 시장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그런 시기가 도래할지 안 도래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인들은 100년간 모진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 시대에 반발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죠. 많이 이제 좀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지만 여전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발하는 세력들인 거죠. 그래요. 살펴보았듯이 이제 분기점이 들어섰고 안 들어서면 좋았겠죠. 왜 들어서게 됐을까요? 번영과 번영의 깃털이 군사정부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번영의 깃털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성립됐다면 그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달라졌겠죠. 더욱더 번영하면서 그래요. 민주 정치도 실현됐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에 의해서 민주 정치가 주도돼서 그런 것이겠죠. 물론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우파 인사가 도입을 했죠. 그래요. 한국이 세워질 시점에 흔히들 민주정치 좌파에서들 공격하는 게 뭔가요?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독재했다, 권위주의 정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현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었냐, 독재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 시점 이야기고 그 시점이란 것을 그 시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인기 많았죠.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인기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인기가 많았느냐, 독재를 선호했느냐, 권위주의를 선호했느냐, 그 사람 시점 어떻냐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점에는 그 전에 미군정기였고 미군정이 그 한국인들이 선거에 성립된 정부는 아니죠. 그 전에 총독부였고 더 올라가면 왕국이었고 민주정부였냐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했잖아요. 그 시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는. 서구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지식인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참 민주적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시점에 서 있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는, 이승만 정부는, 박정희 정부는 엄청나게 민주주의겠죠. 근데 현 시대 한국에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권위적인 거죠. 박정희 정부 때라 해서 또 박정희 정부라 해서 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 왜 박정희 대통령이 성과를 내니까 인기가 그렇게 좋았느냐?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 정부를 독재 정부, 권위주의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시점 사람들은 그 시점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죠. 그 정도면 뭐 민주주의지, 만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에 서 있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진다. 지금 시점에 와서
그렇게 비난할 것이 못 된다. 평가를 하면 그 시점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뭐 핵심은 현 시점 한국은 이제 분기점에 서 있다. 또다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